오늘 M7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말 새 여러 가지 이 엔비디아의 한국 헌정 영상 관련해서 얘기들도 많고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보신 분들도 많을 테죠. 영상은 가져와 봤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 관련 협력 확대 관련한 내용은 짧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이어서 세계 3위의 GPU 보유국으로 등극을 했다는 점이죠. 미국이랑 중국 말고 지금 제일 많이 확보한 나라가 영국인데 거기가 12만 장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 3위의 GPU 보유국으로 등극한 데 있어서 의의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 공식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랑 주요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 LG 네이버 클라우드 등이랑 총 26만 개 이상의 최신 AI GPU 공급을 엔비디아 쪽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점. 일단 정부 쪽에서는 한 5만 개로 국가 AI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을 한다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물론 삼성전자는 AI 메가팩토리 구축한다는 내용 이미 보셨을 거고, 각각 5만 개씩 활용을 해서 AI 반도체 기술 개발 제조에 이런 선도적 기술 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요, 엔비디아랑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로봇 분야에 활용할 요 GPU를 확보했다라는데 긍정적이고,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는 자체 AI 인프라용으로 6만 개의 GPU를 도입할 예정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AI GPU 누적 설치량 등등 따져봤을 때 총 30만 개 이상으로 늘어나서 세계 최대 AI 컴퓨팅 허브로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유하게 됐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초기업적 결정에서 의의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미국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블랙록 투자 유치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오픈 AI 이번에 한국 법인 열면서 데이터 센터 구축에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블랙록의 투자 유치에 있어서는 자본, 그리고 오픈 AI 데이터 센터, 오픈 AI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이렇게 세 가지의 강점을 우리가 모두 갖추게 되면서 더욱 기대감을 자아내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대기업 말고는 웬만한 이런 AI 연구하는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 하나에 사용하는 기기 GPU가 10장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슷한 동종 업계, 동종 수준으로 봤을 때, 동종 규모로 봤을 때 이 고사양 GPU를 100개씩은 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 연구원에 그러니까 할당되는 게 하나, 그러니까 프로젝트 여러 개 거쳐도 하나 정도로 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GPU를 국가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서 시간도 단축되고 인력과 하드웨어에 있어서 일단 보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기관이 갖고 있으면 대여도 가능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왜 우리가 산업혁명 때 고속도로 깔고 그런 철도 이런 최소한의 인프라가 있어야 물자도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공장도 짓고 물건도 실어나를 수 있고 그러면서 산업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있어서는 GPU가 그 인프라, 고속도로, 철도, 항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이번에 어쨌든 이게 얼마나 좀 의미가 있는 것이냐. 왜 우리가 통신망 예전에 인터넷 시대에 올 거라고 해서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사업으로 통신망 쫙 깔고 KT가 통신기업 밀어주고 하면서 인터넷 도입을 했었잖아요. 인터넷 도입을 확대를 했었잖아요. 그 인프라가 지금 AI 시대에서는 GPU인 건데, 이 GPU가 없으면 AI 시대에서는 연구 자체를 시도를 인력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또 돈이 많다고 해서 이 GPU를 또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지금 GPU를 독점한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이 미국 정부 관리 하에서 물량 체크를 하면서 하는 그 전략 자산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중국에 뺏기지 않으려고 막 관세 전쟁이라든지 무역 전쟁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중 대립의 원인은 이 과정 속에서도 이 반도체, AI, 이 출혈 경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 누구가 이기냐, 이러한
대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만 쪽 TSMC만 키웠다가는 나중에 이제 중국 쪽에서 뭐 중국이 막 그 양황강 계속해서 대만 침공해서 중국 기업 막 될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한테 TSMC만 끼우면 안 되니까 인텔도 그렇고 삼성 쪽에도 미국 반도체 공장 지으려고 협박하고 기술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되면 어쨌든 삼성전자도 들어와서 합작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수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초기업적 결정이라고 본 이유는 어쨌든 우리나라한테 어떤 회유책의 일환으로서 AI 연구에 필요한 그런 엔비디아 GPU도 한국에 나눠줘도 괜찮을 것 같다. 내부적으로 미국 정부랑 한국 정부 사이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쉽게 다른 나라에 이 GPU를 남겨줄 미국이 아닌데 한국이라면 줘도 되겠다. 한국 쪽 기업 키워서 우리랑 이 기술적 동맹국으로 같이 투자를 해도 되겠다. 키워나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을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미국이 포섭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서 엔비디아의 기업을 넘은 결정에서 국가적 결정에서 의의를 좀 찾아볼 수 있겠다. 오늘 M7 이렇게 처음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이제 엔비디아 이제 11월에 실적 M7 기업 가운데 하나 남은 곳이 엔비디아인데 지금 에이미 웹, 요 퓨처 투데이 스트래티지 요 자문사 대표가 이제 중국 판매 관련해서 엔비디아 중국 판매 관련해서 발언한 것이 있어서 하나 정리를 해왔는데요.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AI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좀 긴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좀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 중국 시장 진출 규제에 관련해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AI 기업들이 계속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구간인 것은 봤다. 이런 현실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그 완전히 개방이 되거나 하루아침에 칩 판매가 중국 쪽으로 허용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낙관적일 만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AI 그 인프라 투자 확대 관련해서 이 미국이랑 중국 주요국의 막대한 투자가 압축 성장기를 촉진한다라고 하면서 AI 여전히 버블이 아니고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AI 모델의 표준화 급속한 보급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머스크가 어디 팟캐스트 나와서 얘기한 내용이 있어서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연내 공개할 수도 있다. 또 이런 발언을 시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얼마나 시장이 신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 로켓 발사하는 것도 늦어졌었고 지금 로보택시도 원래 지난해 출시를 한다고 했었다가 올해에서야 뭐 시운전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등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당연히 존재를 하는 내용이고 워낙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 정도의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머스크가 연내에 플라잉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조 로건이라는 사람, 이 팟캐스트 진행자 여기에다가 진행을 하는 조 로건이라는 사람이 진행을 하는 팟캐스트에 나가서 얘기를 한 것인데 스포츠카 이거 초기에 뭐 만들었던 거예요. 로드스터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시제품을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잊을 수 없는 시연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팔란티아 창업자 있죠. 피터 틸이 예전에는 미래가 되면 나는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도 했는데 아직 나는 자동차가 안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나는 자동차가 그럼 이 발언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냐라고 머스크한테 물었더니 이 피터 틸이 나는 자동차 원한다면 그걸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머스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시기에 대해서 바라건대 올해가 끝나기 전에 바라건대 2달 안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머스크가 이미 10년 전에도 영국 일간지 인터뷰에서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이제 일정 공개 지연 등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FSD 관련해서도 이번 달 초에 저희 오늘 M7에서도 다뤘었지만 기술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냥 머스크의 발언은 이 정도가 나왔다 정도로만 그냥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도는 예술이다님도 오셨네요. 페이팔 마피아가 다 해먹네요. 자, 보상 패키지 관련해서 이제 머스크 테슬라 관련해서는 요거 이제 11월 6일 며칠 뒤면 있을 텐데
주총 표결에서 붙여질 예정이죠. 그 얼마 전에 김승효 연구원이랑도 이야기해봤는데 현지 의견은 너무 반반으로 갈리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혹시 안 보셨으면 한번 봐주시길 요청드리겠고요. 지금 머스크 보상 패키지 관련 주총 표결 관련해서 일단 지금 테슬라 개인 주주가 한 30% 정도 되는데 그 큰손 주주들은 일부 찬성, 일부는 좀 반대를 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현지 매체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그 대형 의결권 자문사들은 반대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 뭐 ISS랑 글래스로이스 이런 데서는 머스크 보상안에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런데 대형 기관 투자자 중에 처음으로 최근에 플로리다주 투자관리위원회 여기서 머스크 보상안에 찬성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한 게 또 업데이트된 소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퓨처펀드 공동창업자 게리 블랙 이 사람은 테슬라 주주들이 머스크 보상안을 거부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 지금 테슬라 커뮤니티가 압도적인 참석 분위기인데다가 단순한 급여를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과 테슬라 시총이 8조 5천억 달러 뭐 이렇게 달성하는 성과 달성 시에만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 주주들이 머스크의 보상안을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최근에 또 하기도 했네요. 오늘 M7 내용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